엄마, 창밖에 흔들리고 있는 저거 나무 맞아요? 병원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소녀,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부모. 시력을 잃어가던 딸을 위해 이탈리아에서 한국까지 마지막 희망을 찾아온 가족. 이 가족이 어떻게 먼 한국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산과 들판, 그리고 작은 강이 어우러진 이곳에서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겼고 그 중심엔 10살 된 딸 루이사가 있었습니다. 루이사는 저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어요. 활발하고 밝은 아이로 마을 곳곳에서 뛰어다니며 강아지랑 노는 것을 즐겼습니다. 학교에 다녀온 날이면 친구들과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려주곤 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루이사는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조금 쉬고 싶어요. 루이사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방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그리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다들 그런 날이 있잖아요. 저도 한창 바쁠 땐 방 안에 조용히 있는 시간을 즐겼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던 아이가 이제는 밖에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마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창문 너머에서 들려왔지만 루이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안 나갈래요. 그냥 집에 있을게요. 라고 말하며 책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보다 더 이상했던 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마저 피하려 든다는 점이었어요. 저녁마다 다 같이 모여 영화를 보던 것이 우리 가족의 작은 전통이었는데 루이사는 점점 거기에 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늘은 내 방에서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딸에게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사가 점점 우리와 거리를 두려고 할수록 저도 딸과의 대화가 부족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라도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고 싶었지만 억지로 물어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루이사, 오늘 학교에서는 어땠어? 그냥 괜찮았어요. 딸의 답은 점점 짧아졌고 눈은 항상 접시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전 가끔 딸의 방을 노크하며 말했습니다. 루이사,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방금 시작했는데 같이 볼래? 하지만 문 너머로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아니요, 엄마, 오늘은 그냥 쉴래요. 어느 날은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루이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 혼자 있고 싶어요. 딸의 말에는 피곤함인지 아니면 짜증인지 모를 감정이 섞여 있었고 저는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사춘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살이라 조금 이른 나이긴 했지만 아이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사춘기라기엔 루이사의 변화가 너무 급격했고 그 속도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어느 날 밤 우연히 문 너머에서 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루이사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냥 조금 쉬면 돼. 괜찮아질 거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 딸이 저희에게서 거리를 두는 것뿐 아니라 혼자서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문을 열어 들어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서 몇 분 동안 서 있다가 결국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딸의 방에 들어가서 묻는 게 두려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면 루이사가 더 멀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런 고민을 속으로 사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루이사가 말하고 싶을 때 스스로 얘기할 거야. 그 말을 믿으려 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루이사의 모습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방 밖으로 나오는 일이 줄어들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루이사가 요즘 무기력해 보인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을 때 루이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루이사, 제가 부르자 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약간 흐릿하고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왜요? 저는 가만히 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루이사,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랑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말해줬으면 좋겠고. 루이사는 한동안 저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딸과 대화는 나누지 못했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루이사를 도와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고 그날 밤부터 저는 딸이 겪는 일을 이해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루이사의 방에 틀어박힌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저는 딸의 상태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고 마을 병원에서 대도시의 전문 병원으로 이어지는 검사 끝에 딸은 희귀한 망막 변성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루이사의 상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여전히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치료법이 없지는 않지만 이탈리아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다른 나라에서 이 질환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망막 질환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는 기사를 여러 차례 발견했지만 직접 한국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은 오래된 외교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서울에는 이탈리아 대사관이 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대사관이라면 우리 상황을 듣고 조언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인터넷에서 대사관의 연락처를 찾아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마을에 사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 딸 루이사는 10살로 최근 망막 변성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치료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말을 들었고 한국이 이 분야에서 뛰어난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아 막막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관련 병원을 찾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절실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메일을 보내는 동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답장이 올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탈리아 대사관 담당자로부터 온 메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님의 사연을 읽으며 깊은 걱정을 느꼈습니다. 우선 한국은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망막 질환 분야에서 선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의 관련 의료 기관과의 연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딸의 진단 자료를 보내주시면 가능한 병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병원 예약 및 통역 관련 도움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 답장을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제 상황에 작은 빛이 비친 기분이었거든요. 곧바로 병원에서 받은 진단 자료와 딸의 상태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정리해 대사관에 보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도착한 메일에는 서울에 위치한 병원 두 곳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사관 담당자는 병원 예약과 초기 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결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오게 된다면 숙소와 통역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장 루이사를 데리고 가자.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야. 한국은 멀지만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해.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지금은 루이사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걸어야 할 때야. 그 후로 저희 가족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여권을 준비하고
대사관의 도움으로 병원 예약과 항공권을 마련했습니다. 루이사는 처음에는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제가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루이사, 우리가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고 너도 용기를 내줘야 해. 루이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서울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곳에서 딸이 다시 세상을 또렷이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발을 디딘 인천공항은 모든 것이 낯설고도 새로웠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공항 내부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전해주는 생소한 느낌. 루이사와 저는 어딘가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상태로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대사관에서 안내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호텔이었지만 직원들은 이미 우리의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매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루이사, 우리 이제 곧 병원에 갈 거야. 엄마랑 아빠가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자. 제가 딸을 다독이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대사관의 도움으로 예약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병원은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하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어요. 루이사가 저의 손을 꽉 잡고 걸음을 옮길 때 제 마음도 마찬가지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통역사가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역을 도와드릴 이지은입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긴장감을 조금 덜어주었지요. 병원의 전문의는 루이사를 환자 대하듯이 아니라 마치 어린 친구를 만나듯 다정하게 맞아줬습니다. 루이사, 우리 먼저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해볼까?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엄마가 바로 옆에 있을 거야. 의사의 말이 통역을 통해 전해지자 루이사는 긴장한 듯 손을 꽉 쥐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루이사의 눈 상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다양한 검사 장비를 사용해 루이사의 망막과 시신경 상태를 정밀히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루이사는 잠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파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 순간 저는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전문의가 저희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루이사의 상태는 희귀한 망막 변성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속도를 고려할 때 시력을 완전히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나요? 정말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제가 묻자 의사는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최신 유전자 치료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가 가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루이사는 몇 가지 검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료는 쉽지 않겠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말에 한 줄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의사는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치료와 인공망막 기술을 결합한 최신 방법이 사용될 것이며 치료 과정은 몇 주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치료가 성공하면요, 루이사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온 용기가 이미 큰 첫걸음입니다. 루이사는 의사의 설명을 가만히 듣더니 저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괜찮아질 수 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꼭 해낼 거야.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뒤 저는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루이사, 우리 서울에 온 김에 치료 끝나면 재미있는 곳도 가보자. 너 한국 음식 먹어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딸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낯설지만 이곳에서 시작된 희망은 점점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루이사의 손을 꼭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딸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제 손을 더욱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꼭 잘 돼야 해요. 나 정말 다시 밖에서 뛰어놀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이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루이사는 간단한 준비를 마치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를 들여보내며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을 때 저는 최대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걱정하지 말고 힘내자. 우리 딸. 하지만 수술실 문이 닫히자 제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수술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수술실 문만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던 수술 과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망막 복원과 인공망막 이식을 통해 손상된 시신경을 회복시킬 겁니다. 수술은 정밀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성공한다면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첫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순간 저는 딸의 미래를 위해 여기까지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무척 두려웠습니다. 몇 시간 후 마침내 수술실의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됐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망막 복원과 인공망막 이식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력이 돌아오려면 적응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장 결과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회복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회복 기간 동안 눈을 조심히 사용하며 경과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성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속에 큰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시간 뒤 회복실에서 눈을 뜬 루이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피곤해 보였지만 저를 보자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엄마 잘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루이사, 너 정말 잘했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수술 후 며칠 동안 루이사는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며 회복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빛에 민감했고 처음에는 제대로 뜨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경과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루이사가 시력을 되찾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루이사가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가락을 들어 먼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나무 보여요.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을 끌어안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루이사,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딸 정말 잘했어. 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시 그림 그리고 싶어요. 나무도 그리고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것도 그리고 싶어요. 의사도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회복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우리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루이사는 서울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반짝이는 강물,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 그리고 거리의 화려한 불빛들. 그녀는 모든 것을 보고 또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도 그리고 언덕에서 놀고 싶어요. 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루이사, 이제 너의 세상이야.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보자. 이제 우리는 이탈리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딸과 함께 새로운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루이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그리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루이사, 이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엄마가 너를 응원할게.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